네팔 안나푸르나 트레킹에 나선 한국인 교사 4명이 실종되고 5명은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충남지역 교사들로 봉사활동을 위해 지난 13일 출국해 네팔에 머물러 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구명 청탁 전화를 받고 감찰 중단을 지시한 정황이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9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전세 대출이 막히면서 중개업소에는 전세 계약을 서두르려는 논의가 쇄도했습니다. 이국종 교수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습니다. 이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외상센터 업무를 방해했다는 건데 경찰은 다음 주에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내리막길에 세워둔 승용차가 70m 넘게 미끄러지면서 중국인 부부를 포함해 3명을 덮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차량 변속기를 주차 모드가 아닌 주행 모드로 둔 채 운전석을 비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눈사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트레킹 중에 실종된 한국인 4명은 모두 네팔로 교육봉사를 갔던 교사들이었습니다. 정부는 신속 대응팀을 급파하고 현재 적극적인 수색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유주영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10시 반쯤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지역에서 한국인 4명이 실종됐습니다.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트레킹 코스인 해발 3,230m 데우랄리 지점에서 갑자기 발생한 눈사태를 미처 피하지 못한 겁니다. 당시 9명이 트레킹에 나섰고 급격한 기상 악화로 하산하던 중 앞서가던 4명이 실종됐습니다. 실종자들은 모두 충남도 교육청 소속 교사들로 60대와 50대 남성 2명, 50대와 30대 여성 2명입니다. 나머지 5명은 현지 대피소로 대피한 뒤 헬기를 타고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외교부는 주 네팔 대사관의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오후엔 신속 대응팀을 급파했습니다. 연락이 두절되신 분들에 대한 수색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또한 역점을 두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팔 당국은 헬기 수색과 함께 수색팀을 파견해 도보로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었는데 어제 그제 눈이 많이 왔고 높은 곳에서 눈사태가 나서 쉽게 그렇게 눈사태를 예측하고 이런 곳이 아니래요. 히말라야는 고산지대 특성상 눈사태와 추락 등 변수가 잦아 지난 40여 년간 김창호 대장 등 우리 국민 90여 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가족들은 애가 끌습니다. 이들은 오는 25일 설날에 귀국할 예정이었는데요.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동료 모두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국진 기자입니다. 충남교육청엔 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되고 현지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헬기로 안전한 곳으로 이송된 교사 5명은 건강진단 등을 받은 뒤 이상이 없으면 곧바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5명에 대한 안전 확보는 확인했다라고 저희한테 통화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거기에 숙소에 머물러 있다. 근데 현재 통신은 굉장히 통신이 상태가 불량한 것 같아요. 네팔 현지로 봉사단이 떠난 건 지난 13일. 설날인 오는 25일 교육봉사를 마치고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교사들은 현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공부방 등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고 시설 보수 등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모두 11명으로 구성된 봉사단 가운데 9명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날을 맞아 트레킹을 떠났다 사고를 당한 겁니다.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들의 해외 교육봉사는 8년째로 올해는 충남 지역 10개 학교에서 11명의 교사가 최종 선발됐고 실종된 58살 이모 교사가 단장을 맡았습니다. 이 교사는 은퇴 후 해외 봉사를 위해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료들은 실종된 교사 4명의 무사 귀환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고를 당했지만 아마 잘 견뎌내고 이렇게 무사히 다시 우리들하고 함께 돌아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충남교육청 직원 2명을 비롯해 실종자 가족 6명도 오늘 오후 네팔 현지로 출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일가 비리 의혹에 이어서 감찰을 무마한 의혹으로 2번째 재판에 넘겨졌죠. 조국 전 법무장관. 이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구명 청탁을 직접 받았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채널A가 확인한 공소장의 내용은 정반대였습니다. 최주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은 10장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특감반 감찰 활동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소속됐던 금융위원회의 감찰 권한 등을 침해한 혐의가 자세히 명시된 겁니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은 여권 핵심 인사로부터 직접 구명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책임만 언급했습니다. 조 민정수석은 누구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여기저기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하지만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등이 유 부시장에 대한 청탁성 전화가 많이 온다는 말을 건네자 조 전 장관이 나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다는 취지로 답한 정황이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부시장에 대한 다양한 구명청탁 과정도 기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등은 백 전 비서관에게, 청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의 전화를 통해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국장직을 이어가고 싶다는 의견까지 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 SNS를 통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가벼운 조치 결정이 직권남용이라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반박하며 법정에서 허구성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서울대에서 강의는 하지 않고 봉급만 타던 조국 전 장관이 올 1학기에는 강의를 하겠다며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강의 주제가 절제의 형법학인데요. 결론을 정해도 수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조국 전 장관의 현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강의 주제입니다. 학생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박건영 기자가 직접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서울대 수강신청 사이트에 올린 강의 계획서입니다. 지난해 10월 장관 사퇴 하루 만에 서울대 복직을 신청한 조 전 장관이 이번 1학기 개설하는 강의는 형사판례 특수연구. 조 전 장관의 저서인 절제의 형법학과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교재입니다. 검찰 위법 수사와 형법의 과도한 적용을 비판적으로 다룬 절제의 형법학 서문에는 형법은 칼이라며 망나니 칼처럼 휘둘러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일가 비리와 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 2개를 동시에 받는 피고인이 됐지만 강의를 통해 과도한 검찰 수사를 지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서울대는 인사 규정에 따라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직위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직위 해제가 되시면 우리가 듣는 수업을 아예 강의를 완수를 못하고 피해는 학생들이 입게 되기 때문에 조금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나. 형사 재판을 받는 사람이 형법 관련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도 좀 아이러니한 것 같고, 좀 그럴 자격 있나 뭐 이런 수업 거부권 행사한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 전 장관의 직위 해제 여부가 개강 전에 결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정의당이 비례대표 경선에 나서려면 5천만 원씩 내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에 내는 기탁금을 종전보다 7배나 올렸습니다. 떨어져도 돌려주지 않는 돈입니다. 공정한 기회, 약자를 위한 당이라고 강조하는 정의당이 왜 돈으로 정치의 문턱을 높이며 자리 가지고 장사하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나설 후보를 오는 3월 경선으로 뽑는 정의당.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들로부터 기탁금 3,500만 원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경선 후보 기탁금이 5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7배나 오른 겁니다. 정의당은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는 개방형 경선제를 처음 도입하면서 공보물 제작비 등이 들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에 후보 등록 때 내는 기탁금 1,500만 원을 더하면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가 내야 하는 금액은 5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정의당이 그동안 정치 신인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기탁금 완화를 추진해온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헌법소원을 통해서 고액 기탁금제 위헌 판결을 저희가 이끌어냈고,
반환 요건도 완화시켰습니다.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 정의당 당원은 우리 당원들은 재력가가 아니라며 감당하기 쉽지 않은 금액이라고 비판했고, 또 다른 당원은 고액 기탁금 위원을 이끌어낼 때와 거꾸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대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이들의 기탁금으로 지역구 출마 의원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당 지도부의 공감대가 있습니다. 정의당은 내일 비례대표 후보 기탁금을 최종 결정합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예기 안 됐던 일이었습니다.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고3 교실에 정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교복을 입고 원내 주요 정당에 가입한 학생이 150명을 넘어섰고 아예 창당에 직접 나서기도 합니다. 김철웅 기자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오는 4.15 총선에서 선거권을 갖게 된 만 18세 유권자는 53만 명. 이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이 14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선거권을 처음 갖게 된 유권자들은 투표를 넘어 현실 정치에도 적극 뛰어들고 있습니다. 만 18세도 정당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올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와 고3이 되는 학생들도 줄지어 당원이 되고 있습니다. 2주 만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50명이 넘었고 한국당도 40명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창당 작업에 직접 참여한 교복 입은 유권자도 있습니다. 청년 정책을 앞세운 이 예비 정당 발기인에는 현재 고3인 학생 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교장 선생님 정도에 되는 분들의 리그였는데 뭔가 젊은 형과 누나 같은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고 하니까 되게 기쁜 마음으로 같이 여기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복 입은 유권자들의 혼란도 예상됩니다. 고등학생으로서 공부나 이런 것에 좀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질 기회가 많이 없어서 어떤 것을 보고 뽑아야 하는지나. 저는 솔직히 아직 자신 있게는 못할 것 같아요. 판단이 안 설 것 같아요. 또 현실 정치의 갈등이 교실로 옮겨 붙을 수 있다는 교실 정치화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열왕야란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입단속 주의보, 네. 여권 얘기하는 거죠? 네, 최근에 청와대와 여당 인사들의 말실수가 이어지면서 여권이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총선을 앞둔 만큼 작은 말실수도 전체 선거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에는 강기정 대통령 정무수석이 사고를 쳤습니다. 네, 정부는 보다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입니다.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다음 날 매매 허가제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잖아요. 네, 그 부동산을 사고 팔 때마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건데요. 야당은 당장 초헌법적이다,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발이 거세게 일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는데요. 지난 16일 강 수석에게 사고 쳤네라고 했다. 한 번도 검토된 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새해 자금 조달 계획서가 워낙 깐깐해져서 이게 허가제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었잖아요. 네, 이 대표는 사고로 장애인이 된 역임 인재 1호 최혜영 교수를 소개하다가 논란이 된 발언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선천적인 장애인은 그 의지가 좀 약해 되겠고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 근데 이제 사고가 나서 그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던 거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더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를 심리학자한테도 들었는데. 네, 이 대표는 심리학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라며 즉각 사과했지만 정의당까지 통탄스럽기 그지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장애인들에겐 굉장한 상처가 되는 발언이었죠. 네. 총선을 앞두고 말실수 때문에 곤욕을 치른 사례가 종종 있었잖아요. 네, 지난 2004년이죠.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이 노인 비하 발언을 했다가 결국 선대위원장에서 사퇴까지 했습니다.
정 의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60 이상, 70 이상은 투표하지 않아도 괜찮다. 집에서 쉬셔도 되고라고 말했습니다. 2012년에는 총선에 출마한 낙검수 멤버 김용민 씨가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을 성폭행해서 죽이자고 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자, 총선이 이제 석 달도 안 남았는데 또 그래서 입단속 주의보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해리스의 코수염.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부 여권 지지층이 해리스 주한 미 대사의 코수염이 일본 순사를 연상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일본인 어머니와 주일 미군이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일본계 미국인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야 좀 일제에 대한 악몽이 있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지만 네. CNN에서는 이걸 미국에서 했다면 인종차별적 발언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해리스 대사에 대한 여권의 공격이 갈수록 거세지는데요. 네, 해리스 대사가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개별 북한 관광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해리스 대사는 지난 16일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 한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까지 언급한 건데요. 여권 성향의 대표적인 스피커 두 사람은 해리스 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야. 해리스 대사는 거의 한국 총독처럼 행세하지 않나? 자기가 무슨 총독인 줄 알아. 한반도 문제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우리 운명과 관련해 정책 결정을 하겠다는데 오해가 없도록 하라. 미국 관료와 먼저 협의하라는 자체가 무례한 겁니다. 이런 소리에는 이런 음악이 딱입니다. 네, 또 굳이 미국 대사 얘기하면서 미국 노래를 트네요. 네. 청와대 여당 인사들도 해리스 대사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 해리스 대사를 교체할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요. 네, 미 국무부는 그 한국에서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대사를 크게 신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해리스 대사는 국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한다며 교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네. 네, 비례자유한국당. 네. 결국 미래한국당. 그 새로운 위성 정당 이름으로 미래한국당을 쓰겠다고 하죠. 네, 선관위는 비례자유한국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과 이름이 유사하다면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어제 비례와 발음이 비슷한 미래를 넣어서 네. 미래한국당으로 선관위에 당 이름을 변경 신고했습니다. 미래한국당도 비슷한 이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등록된 정당에는 자유한국당, 한국국민당, 우리미래가 있고요. 그 창당을 준비하는 정당에는 통일한국당, 비례한국당, 미래를 향한 전진 4.0, 결혼미래당이 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미래한국당 창당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꼼수가 가관이다. 차라리 무례한국당으로 바꾸는 것이 더 어울릴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대한신당은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정의당도 정당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성정당 창당 자체가 문제라고 반발했습니다. 어쨌든 그 한국당은 위성 창당을 할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 선관위가 창당 자체를 못하게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일단 뭐 미래한국당 창당 자체를 못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한국당의 자금이 미래한국당으로 간다거나 미래한국당 당원들이 한국당과 이중 당적을 가진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창당하는 건 말리지 않겠는데 사실상 한 집 살림 하지 마라 이거군요. 네.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운전자 없는 차량이 내리막길을 질주해 행인을 덮쳤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운전자가 잠시 운전석을 비운 사이였는데요. 운전자는 차량을 정상적으로 정차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달랐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내리막길은 일반 통행 도로에서 서서히 움직이는 차량. 인도와 차도의 경계를 넘나들며 점차 속도가 붙습니다. 결국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과 여성을 빠른 속도로 덮칩니다. 당시 차량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운전자가 현금을 인출하려고 잠시 세워둔 차량이 내리막길을 질주하며 사고가 난 겁니다.
운전자가 내린 뒤 차량은 내리막길을 따라 이곳까지 70m 정도 내려왔습니다. 운전자 없이 빠른 속도로 질주하던 차량은 대학교 정문에 있는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가운데 여성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세워둔 차량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도난 신고까지 했던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석에서 내리기 전 차량을 정상적으로 정차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주차 모드로 설정했어야 할 차량 변속기는 주행 모드에 놓여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 정차한 뒤 운전석을 비웠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양입니다. 갭 투자를 막겠다며 정부가 9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전세 대출을 다음 주부터 막기로 했죠. 규제 시행 전 마지막 주말인 오늘 학군 좋다는 지역을 중심으로 서둘러 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가 하면 전세 대신 반전세는 어떠냐? 부동산 중개소에는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명문 학교들이 인접한 서울 반포동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서둘러 전세 계약을 마치려는 수요자가 이 일대에 부쩍 늘었습니다. 9억 원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세자금 대출이 아예 막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전세 기간들은 보통 2개월 내로 좀 잔금을 치르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5월달, 6월달 들어가는 것도 지금 계약을 하나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시 학원들이 몰린 대치동 학원가입니다. 자녀 교육 문제로 전세 수요가 높은데요. 대출 규제 때문에 이곳에서는 일부 모자란 자금을 월세로 내는 반전세 계약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추가 전세금을 요구한다면 그 자금만큼 그걸 월세로 돌리는 이른바 반전세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학군 좋은 지역으로 전세 수요가 몰리며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11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와 양천구 등이 포함된 한강 이남 자치구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번 전세 대출 규제로 이사가 몰리는 지역의 전세값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들에서 전세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가지고 전세금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출 규제의 전세 품귀 현상까지 맞물리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20살 넘는 미혼 여성, 밝고 긍정적인 성격. 혹시 이런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생각 한번 해보시죠. 일본의 억만장자가 민간인 최초로 우주 여행을 떠나면서 함께 떠날 동반자를 공개 구원했는데요. 돈이 많아서 그런가, 우주라서 그런가 2만 7천 명 넘게 몰렸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윤수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달 탐사에 동행할 여성을 구한다고 밝힌 일본 억만장자 마에자와 유사쿠. I did not want to have such a fantastic experience by myself. That would be a little lonely. 우주에서 사랑과 세계 평화를 외치고 싶다며 공개적으로 구원에 나선 겁니다. 4조 원대 재산가인 44살의 마에자와는 20세 이상의 미혼 여성 등 구체적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지난 17일 신청 접수가 마감된 결과 전 세계에서 여성 2만 7천 명 이상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에자와의 SNS에는 마감 날짜를 놓친 여성들의 아쉬움을 나타내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최종 선발자는 오는 3월 발표됩니다. 마에자와는 그동안 괴짜 행보를 보였습니다. 지난해에는 1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일본 최대 온라인 쇼핑몰 조조타운 설립자인 마에자와는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민간인 달 탐사 프로젝트의 주인공으로 뽑혔습니다. 유인 우주선은 오는 2023년 발사될 예정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주제넘게 나서지 말라. 북한으로부터 민망한 면박을 당해가면서도 우리 정부는 북한이 관심을 가질 만한 선물을 제시하고자 애를 쓰고 있죠. 이산가족 고향 방문,
개별 관광으로 물꼬를 트는 건 어떠냐 떠보지만 북한은 돈줄이 말라붙어 가면서도 들은 내색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윤정 기자가 그 속내를 들여다봤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소나무 아래 노천탕에 몸을 담그고 온천물로 삶은 달걀도 까먹습니다. 닥터피쉬를 친절어라고 부르며 풀어놓은 온천탕도 소개합니다. 이 온천역의 이름은 물고기 온천역이라고 합니다. 물고기가 사람 몸에 붙어가지고 자극을 주고. 북한의 3대 국책사업 중 하나였던 양덕 온천 문화휴양지가 영업을 시작한 겁니다. 북한은 유럽 여행사들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 상품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투어버스를 만들어 운영하고 다음 달엔 증기기관차를 타고 북한 곳곳을 돌아보는 관광도 시작합니다. 해외 관광객의 90%가 중국인인 상황에서 외국 관광객 수요를 유럽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북한 개별 관광 추진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 관광비자 방북 등의 정부안은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남측 배제 입장을 보여온 북한이 돌연 우리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합니다. 김정은의 대미강경 노선이나 우리 국민이 북한 내부에서 돌아다니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한편 북한은 중국 주재 대사와 유엔 주재 대사 등을 급거 귀국시켰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대미 전략과 외화 조달 방안을 논의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버섯, 국내에서는 나지도 않고 인공 재배도 어려운 송로버섯 트러플입니다. 킬로그램당 수백만 원을 호가하고 경매에서 억대로 팔린 적도 있다고 하니 대지의 보석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죠. 이 귀한 걸 백화점, 편의점, 마트에서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백화점 식품관에 고급스러운 포장으로 쌓인 낯선 버섯들. 푸아그라, 캐비어 등과 함께 세계 3대 진미로 꼽히는 트러플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생소하지만 유럽 등지에서는 파스타나 음식 위에 고명으로 뿌리는 재료입니다. TV에서 예능 방송 보고 되게 비싼 버섯으로 알게 됐어요. 샐러드 위에 이렇게 뿌리거나 리조또에 같이 섞어가지고 했을 때 풍미가 좋아서 같이 먹었을 때 기분이 좋고 갈아줄 거예요. 독특한 향을 가진 트러플 요리법이 온라인상에서 인기를 끌면서 약간 표고버섯 아주 응축된 맛이라고 해야 되나? 표고버섯의 한 5배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처럼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문제는 비싸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트러플의 변신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러플 향을 얹은 아이스크림도 출시가 됐는데요. 이 트러플 특유의 이 쌉싸래한 향 그리고 깊은 풍미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편의점과 마트에서는 트러플 과자와 초콜릿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직접 조리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트러플의 향을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일부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소량만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그 깊은 향과 풍미를 일반 고객들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돼지의 보석에서 마트 과자로 진입장벽을 낮춘 트러플의 매력이 소비자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농구 올스타전이 내일 인천에서 열립니다. 선수들은 미리 모여 팬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직접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선수들이 등장 퍼포먼스를 준비했는데요. 살짝 먼저 만나보실까요? 치어리더를 따라 열심히 연습합니다. 지켜보는 선수는 웃음이 나오지만 정현아 춤추는 선수는 진지합니다. 이러다가 방탄소년단한테 욕먹은 거 아닌가?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동안 다양한 이벤트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올스타전. 경기 중 모두가 멈춰버린 마네킹 챌린지. 장신팀과 단신팀의 대결까지. 이번에도 비밀리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2시간, 3시간씩 11시까지 연습하고 내일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허웅, 허훈의 형제 대결은 이미 소문이 자자합니다.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좀 단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그거 생각밖에 지금 나질 않고요. 오후에는 카페 알바생이 돼 팬들을 만났습니다. 대학교 앞에서 커피 파는 오빠. 주문도 받고 음료도 직접 가져다 줍니다. 팬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소통하려는 프로농구. 사상 최초로 10개 구단 모든 선수들이 참석하는 내일 올스타전에 기대가 모아집니다. 지난해 정규 시즌 통안의 준우승에 그친 SK가 올해 절치부심하고 있는데요. 훈련 장소가 다름 아닌 비닐하우스라고 합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정규 시즌 내내 1위를 달리다 막판 힘이 붙이며 끝내 두산의 우승을 내준 SK. 지난 아쉬움 속에 비시즌에도 훈련장은 오기와 투지가 넘칩니다. 구단도 선수들을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선수들 사이에선 비닐하우스로 불리는 실외 훈련장. 총 길이가 100m나 됩니다. 이 실외 연습장은 폭과 높이 모두 4m입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비닐로 돼 있다 보니까 비 바람까지 막아줘서 선수들이 더 따뜻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따뜻해요? 어때요? 진짜 밖이랑 차가워요. 안과 밖의 기온 차이로 안개가 생길 정도. 습기에 모래까지 푹신해져 부상 방지 효과도 있습니다. 추운 상태에서 몸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는데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캐치볼 하면서 좀 더 세게 던지게 되고 좀 더 몸을 만드는 게 수월한 것 같아요. 이색 훈련장에서 SK는 새로운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날은 풀렸지만 또다시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중서부 지역은 뿌연 먼지가 하늘을 뒤덮었는데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특히 오전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지면서 오후부터 중부와 호남 지역은 매우 나쁜 수준까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가급적 실내 활동 계획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눈비 소식도 있는데요. 강원 영서 지역은 1에서 5cm의 적설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들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고요. 이 낮 동안 연무가 끼어서 시야도 답답하고 길도 많이 미끄럽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2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오르겠고요. 낮 기온은 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들도 살펴보시면 아침에 세종이 영하 4도, 대구 영하 2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강릉이 7도, 세종 7도, 대구 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대한 추위도 없겠고요. 설 연휴를 앞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판사가 있는 법복은 검정색이죠. 다른 색과 섞이지 말라는 뜻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또 앞단의 세로 주름은 강직함의 상징이고요. 그런데 삼권 분립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판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직에 쓴소리를 했던 판사들이죠. 법원 독립을 위해서라던 과거 그들의 글은, 그들의 외침은 훗날의 영전을 생각한 것이었을까요? 그들의 판결이 정치 편향적이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사법 신뢰도 OECD 최하위, 법조인에서 정치인으로. 법관은 정치적으로 무능한 정치성이라고는 일도 없는 바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동료 법관의 이야기가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그런데 법복은 국가재산인 건 아시죠? 전직하거나 퇴직하면 반납하고 가야 합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주수빈입니다.